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What is t-test and ANOVA? t-test와 ANOVA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잡한 이야기도 있고 좀 쉬운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가급적 쉽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혀 수학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도 이 ANOVA와 t-test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의 수학 성적, 키, 몸무게, 혈당, 또는 만족도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 점수가 스코어가 연속 변수인 거예요. 연속 변수면서 뭐 키나 몸무게는 다 연속 변수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되는 그런 어떤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두 집단 또는 세 집단일 때 이 t-테스트와 ANOVA를 할 수 있어요. 사실 t-테스트와 ANOVA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기 때문에 t-테스트는 두 집단, ANOVA는 세 집단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ANOVA에서 두 집단이 돼버리면 t-테스트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그냥 t-테스트, ANOVA 이렇게 구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ANOVA도 t-테스트를 포함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직접 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제 도구도 있으니까. 이 도구의 주소는 나중에 드릴 거예요. 우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고요. 요 빨간 걸로 된 이것이 이제 t-테스트나 뭐 ANOVA나 어떤 통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자로 되어 있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프입니다. 실제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해요. 통계적인 검증해서 뭐 P값을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로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프를 강조합니다. 우선 지금은 디폴트로 세 집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밸류, 어떤 키, 몸무게 같은 그런 밸류죠. 그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일이고 그룹은 뭐냐? 그룹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룹이 1반, 2반, 3반일 수도 있고 한국, 미국, 일본일 수도 있고 등등등 어쨌든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당 키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 그룹이 총 150명의 사람이 있는데 3개의 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바로 그려집니다. 1번과 5번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 양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박스 형태잖아요. 박스 플롯은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그리고 4분의 값이라고 해서 이 상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분포를 대충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 점들은 지터 플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들을 일렬로 세우면 점들이 겹쳐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흐트려 놓은 거, 지터라는 건 흐트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터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지터 플롯이니까 이거를 좀 이 사이즈를 좀 크게 하면 좀 잘 보이겠죠. 지터의 사이즈를 정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바꿔보는 것들이 대충 파악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또 통계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시각화를 해보라고 말을 해요. 시각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옵션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집단이 보니까 딱 요 집단이 뭐죠? 이거 보라색 집단, 버지니카라는 집단이 좀 더 키가 크네요. 하이트가 키죠. 키가 크고 이 세토자는 키가 좀 작네요. 이거를 디퍼런트 쉐입인데 디퍼런트 쉐입 하지 않게 되면 세 개가 같은 동그라미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박스 플롯이 이렇게 노치가 있잖아요. 이 노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넣지 않는 것이 제일 흔히 보는 거고요. 이 노치를 넣게 되면 중앙값의 95% 신뢰 구간을 보여줘요. 이 노치가. 그래서 이렇게 노치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터 플롯과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지터 플롯 대신에 도트 플롯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도트 플롯을 그려주고요. 박스 플롯 대신에 바이올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Y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가 8, 최소가 한 4 정도 되는 4나 정도 되는 이 범위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0부터 10까지 정해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이게 Y 옵션을 정해서 0부터 요거를 10으로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하면 이렇게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 그려보는 거 이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로 그냥 박스, 지터 플롯 이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파악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세 집단의 키가 같으냐 다르냐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집단이니까 ANOVA를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는 ANOVA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집단인 경우는 t-테스트, 세 집단인 경우는 ANOVA예요. 그래서 ANOVA를 합니다. 그러면 ANOVA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 P 값이 있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0.0000 해서
16개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매우 작죠. 0에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집단은 같은 집단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봐도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아노바의 하는 방법입니다. t-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두 그룹을 하겠습니다. 이 예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1번이 있고 2번으로 해야겠죠. 그룹은 이렇게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2번 하게 되면 그럼 이것이 그려졌네요. 아, 이건 숫자가 좀 작군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해볼 수 있겠죠. 이때는 서머리는 t-테스트를 해야겠죠. t-테스트. t-테스트를 하게 되면 t-테스트 결과 p-값은 0.07919 0.0719니까 0.05보다는 크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0.05보다 작은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을 보면 equal variance를 가정합니다. 이 값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값들을 포함한 그 모집단 1번에 해당되는 모집단과 2번에 해당되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등분 두 개가 등분산을 가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는 웰치 to sample t-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치 t-테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equal variance를 많이 하고요. equal variance인지 아닌지를 또 검증해 본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옵션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것을 그냥 아노바로 해볼게요. 아노바를 하게 되면 아노바에도 0.0792 조금 전에 본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다시 t-테스트 해보겠습니다. t-테스트에도 0.792 똑같죠? 즉 t-테스트나 아노바나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집단을 넣어서 아노바를 해버리면 결국 t-테스트에서 낸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집단인 경우에 아노바인데 집단이 두 집단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않고 그냥 t-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이니까요. 아노바의 경우에는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노바를 해볼게요. 아노바를 하고 아까 여기 그룹은 5분이었죠. 두 집단인 경우에는 같다 다르다고 끝나지만 세 집단인 경우에는 만약에 세 집단이 같지 않다면 지금 같은 경우 세 집단이 뭔가 다르다면 그러면 진짜 과연 두 집단의 세 개의 콤비네이션이 되잖아요. 각각이 다른지 아닌지 또 검증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노바 포스트 혹 테스트라고 합니다. 포스트 혹이라는 것은 사후에라는 뜻이에요. 사후에. 그러면 이제 아노바를 했으니까 이 집단이 A, B, C가 있으면 A, B, B, C, A, C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아노바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되면 즉 세 집단이 같다는 것을 기각하면 세 집단이 같지 않다고 하게 되면 두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포스트 혹 테스트라고 하게 되는데 포스트 혹 테스트 하니까 세토자와 베지콜라, 세토자와 버지니카, 베지콜라와 버지니카 이 세 개의 조합이 나오죠. 각각이 3.4 곱하기 10-14승, 15승, 9승 정도 되니까 셋 다 결과적으로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셋 다 결국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듀키 방법이 있고 몬페로니 방법이 있고 조금씩 달라지죠. 그 다음에 피셔 이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시면 디폴트로 해놓은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할 때는 보고서 쓸 때는 듀키 방법을 이용해서 포스트 혹 테스트를 해서 세 집단이 P값이 이렇게 나왔고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뭐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런 통계법 같은 것도 다 미리 연구 계획에서 써둬야 되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포스트 혹 테스트 대신에 멀티플 컴패리슨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중 검정. 그러니까 A, B, C가 같지 않다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번 검증하는 거예요. A, B와 B, C와 C, A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플 컴패리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포스트 혹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약하면 두 집단인 경우에 연속 변수를 비교하는 것은 t-테스트, 세 집단인 경우는 아노바. 아노바를 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포스트 혹 테스트를 해서 도대체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걸 마이너스를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만 보면서 이거를 그래프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 같은 데서 또는 연구실에서 우리의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거는 뭐 색깔을 조금 바꿔주는 정도의 옵션이고요. 아까 봤던 거랑 좀 다르게.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 같으면 약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뭐 미니멀, 클래식, 뭐 논문에서 많이 쓰는 게 클래식 정도죠.
그 다음에 라인 드로우, 이것도 논문에 쓸 수 있고요. 그림을 이제 선을 그려서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이 플랫 옵션들도 활용해서 정할 수 있겠죠. 아까 보셨듯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논문 발표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PDF나 SVG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논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인치수를 좀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면 그 그림이 커지고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자가 좀 작다 싶으면 그 사이즈를 좀 줄이면 글자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줄여서 이 데이터와 이것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1열과 5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룹이 되어 있고 웨이트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1을 올리면 되겠죠. 위로 올리면 2열 또는 3열.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있죠. 방향키 위쪽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숫자가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또 바로 여기다가 바로 뭐 4 이렇게 글자를 써놓어도 됩니다. 그러면 4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2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역수네요. 2 같은 경우는 이 Z자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한번 통계 검증을 아노바를 해보면 그래도 차이가 크고요. 포스터 해보면 이때 보면 이 베지콜라와 버지니카 같은 경우는 베지콜라와 버지니카 같은 경우는 차이가 조금 그래도 있긴 있죠. 그래서 P값이 0.0088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 검증과 그래프,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